안녕하십니까. 전기 자기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산업기사 2021년도 2회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21년도 2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천천히 보시게 되면 점전화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F, 이 부근에 Q3를 놓았을 때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F'이라고 한다면 이 F하고 F'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Q쿨롱이라는 전하, Q1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고 Q2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으면 두 전하의 일직선 사이에서 F라는 힘이 생기죠. 그게 반발력일 수도 있고 흡인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은 어딘가에다가 Q3라고 하는 전하를 두고 나서 다시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힘을 F'라고 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직선상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있다 하더라도 직선상에 놓여 있는 전하가 아니라면 두 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Q3하고 Q1의 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고, Q2하고 Q3의 힘을 구해라 얘기가 달라지지만, Q3 놔놓고 Q1과 Q2 사이의 힘이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F하고 F'가 같다. 3번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환상철심에 일정한 권선이 감긴 권수를 N회, 면적을 S제곱미터, 자로의 길이를 L미터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I라는 전류를 흘렸을 때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를 옳게 표현한 식, 인덕턴스니까 L 구하라는 거죠. L이라고 하는 건 Li는 N파이와 같다라는 식을 토대로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기본식을 저희는 I분의 N파이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L은 I분의 N 곱하기 파이,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되고요. 이걸 풀어서 I분의 N이라고 쓰고 파이라고 하는 걸 뭐 BS로 풀거나 아니면 그냥 파이의 공식인 환상솔레노이드 L분의 뮤 SNI로 풀어놔도 I하고 I 약분되기 때문에 길이 L분의 뮤 S 권선수의 제곱이 환상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 헬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성질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도 있었죠. RM분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 RM이 뭐였어요? 자기저항. 뭔 소리예요? 라고 하는 뮤 S분의 L분의 N제곱 해서 L분의 뮤 SN제곱 해도 동일하니까 뭐 두 가지 형태를 다 기억하시는 거죠.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절연 저항을 측정했더니 2메가옴이 되었다면 누설 전류는 이거 지난번 CBT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왔던 것 같아요. 누설 전류 마이크로 암페어를 구해라. I는 R분의 V가 되는데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2메가옴이 되고요. V라는 전압이 500V가 되니까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되죠.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해서 250의 마이크로 암페어와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2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펠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게 4번인데 좀 이제 유형이 달라졌던 거죠. 헌에 여기가 바뀌었어요. 열량 H, 열량이라는 H를 계산할 때 I 인테그랄이 아니라 P죠. P. 바뀌었네요. P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게 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것만 바꿔놨네요. 펠티어하고 제백은 서로 반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펠티어는 냉장고를 생각하셔서 열을 뺐거나 열을 주는 거. 근데 냉장고는 뺏는 거니까 전기를 통해서 열을 뺏는다. 전열을 말하는 거예요. 전열. 전열 현상을 말한다면 제백은 반대로 열을 먼저 가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열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냉장고의 원리가 되는 거 맞고, 그죠? 전류를 흘렸더니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났다. 열이라는 말 나왔다는 얘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2번의 모양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걸 아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5번 문항.
자심제로로 규소강파. 와, 자기학에서는 사실 방지책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방지책이 나왔네요. 근데 규소강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손, 히손이라고 하는 히스테리시스손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고, 요 히스테리시스손이 pH라면 에타 FBm의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하는 게 기본이죠. 물론 최대 자속 밀도의 크기가 1.2에서 1.53이라고 한다면 1.54이라고 한다면 2승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거기라 얘기가 없으니까 요것만 누시고, 규소강파는 이런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성층결선이라는 것도 있죠. 와류손이라고 하는 pH 값이 에타 FBm, F와 BM 곱한 것의 2승에 비례하는 와류손을 방지하기, 와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성층에서 결선한다 라는 얘기였어요. 좀 독특하긴 했지만 책에 나와 있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기대는 해봅니다. 6번 문제, 길이가 L인 동축 원통에서 내부 원통의 반지름을 A, 외부 원통의 안반지름을 B, 바깥 반지름을 C, 내외 원통 간의 저항률이 로인 도체로 채워져 있다. 도체 간의 저항은 얼마이냐? 단 도체 자체의 저항은 0으로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항 R을 무조건 I분의 V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R 곱하기 C가 입실론 곱하기 로우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신다라면 R이라는 저항은 C분의 입실론 로우로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C라고 부르는 정전 용량만 알 수 있다라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도체가 동심 원통 도체, 동축 원통 도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축 원통 도체의 C 값은 ln 작은 거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이었단 말이죠. 요 식에다가 1분의 입실론 로우를 대입하면 입실론이 약분될 거고요. 2파이 L 분의 로우 ln의 A분의 B와 같다라는 저항의 크기를 얻어낼 수 있다. 고로 2파이 L분의 로우에다가 ln이니까 로그 10이라고 하는 상용은 버리고요. 로그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거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ln과 로그 익스포넨셜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6번에는 4번을 저희 책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C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C만. 어떤 도체가 나오던지 간에 C만 찾아내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7번 다음 페이지네요. 7번 문항은 간격이 Dcm인 두 개의 평행도선에 각각 전류가 2000A가 흐른다면 선로 공급 전압이 6000V라고 했을 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Nm/m를 구해라. 단위 길이당. 이게 뭐냐면요. 평행한 두 개의 도선이 존재하고 있을 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와 전류가 하나는 요 방향인데 하나는 반대 방향.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반발력, 같은 방향이면 흡입력이 흐르던 그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2파이 D분의 진공 상태면 뮤제로의 I1, I2, I제곱이라고 하죠. 요 식을 만약에요. 우리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뮤제로 대 자체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대체해서 2파이하고 4파이를 약분시켜도 되니까 D분의 2 전류의 크기가 각각 다르면 I1, I2인데 같은 거네요. I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했을 때 뉴턴 퍼 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D라는 간격에다가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2 곱하기 전류가 2000A였죠? 2000의 제곱 곱하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면 40이라는 값이 나온다. 물론 이건 정규반 때요. 제가 두 가지 형태를 다 그림으로 그려서 왜 흡인력이 생기고 왜 반발력이 생기고 그때 힘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F는 아바이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전부 다 유도해 드렸던 문제입니다. 식들을 암기하고 계셨다면 쉽게 풀 수 있었겠죠. 다음 8번은요.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틀린 거. 자, 1번은 맥스웰 제1방정식. J라고 쓰나 IC라고 쓰나 똑같다 그랬죠? 같은 거네요. 그죠? 2번 로테이션이 틀렸네요.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라운드 TL 마이너스 라운드 B라고 하는 패러데이하고 렌츠에 의한 전자유도 현상에서 연상시킬 수 있는 게 2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반대 방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되고 다이버전스 D가 로우, 다이버전스 B가 0인 뭐 NS 극이 공존한다는 거 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9번 가겠습니다. 간격이 D미터인 두 개의 평형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에 유전체가 있을 때 전극 사이에 전압을 가했대요. 그때 변이전류 밀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스몰 id는 라운드 t에 라운드 d라는 식을 쓸 건데 요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이전류 밀도니까 암페어 퍼 제곱미터죠. 만약 변이전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다 S를 곱해서 제곱미터를 없애는 거고요. 전속 밀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라운드 t에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으로 계산이 가능할 거고 라운드 t에 라운드 d분의 v의 입실론으로 계산해도 똑같죠. 2가 d분의 v니까. 저희는 얘를 선택할 겁니다. 왜? 전위가 나왔기 때문에. 전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입실론을 앞으로 넘기고요. 라운드 t에 라운드라고 쓰고 d분의 v 대신에 vm 사인의 오메가 t다라는 걸 대입해 주면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오메가 입실론 d분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t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런 형태예요. 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코사인 각을 바꾸면 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뀔 때 플러스 90인데 보기에 각도를 더해 놓은 게 없으니까 사인이라고 나온 건 일단 버리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도 버리고요. 나머지 찾았더니 오메가 붙어 있는 게 2번이죠.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더 빠른 건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니까 일단 뭐가 나올 거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요거부터 찾아라.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부터 찾아라. 그래도 여기죠. 2번. 그죠? 이렇게 해서 9번에 2번 체크하시면 되고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로 옳은 거. 원래 구도체라고 하면 전개가 4파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Q라고 알고 계시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구의 표면이라고 해서 무한 평판 사이 전개하고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판과 판 사이, 판 내부 또는 아주 작은 구의 표면 동일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2번이 되네요. 간혹 쌤 왜 얘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한 평판이 나왔을 때죠. 판 한 짝이 나왔을 때 판 한쪽 면에서 나가는 거예요. 절반만큼이니까. 그래서 1번 찍지 마시고 2번. 다음 문제. 11번 비투자율 뮤S가 400인 환상 철심 내에 평균 자개의 세기가 3000A 턴 퍼 메타라고 했을 때 철심 중 자화의 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화의 세기의 기본식은 뮤 제로에다가 뮤S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 H가 되는 거고 자속 밀도 B를 갖다 쓰면 B에다가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게 카이 곱하기 H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죠. 이게 자화의 세기의 기본 시간입니까? 근데 비투자율 뮤S라는 게 존재하고 H가 존재하니까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뮤제로 값이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400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의 세기 H 3000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겠죠? 1.5라는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화의 세기는 분극의 세기 폴라지레이션에 완벽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분극의 세기식만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만 요 카이가 이제 분극률이 아니라 자화율이고 자화율을 물을 때는 뮤제로에 뮤S 마이너스 1까지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다음의 관계식 중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좀 올릴게요. 단 뮤는 투자율을 의미하고 뮤제로는 진공시의 투자율을, 카이는 자화율을, 제이는 자화의 세기다. 조금 전에 했었던 거니까 굳이 뭐 또 쓸 필요 있을까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뮤라고 하는 거 만들었고 J라는 게 카이 곱하기 B라고 했는데 일단은 12번에 카이 곱하기 B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카이 곱하기 H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인 건 확실시 되고요. 4번 B는 뮤H다. B 한번 볼까요? B라고 하는 자속 밀도는 뭐예요? S분의 파이 자속. 그래서 파이랑 같은 자극. 그럼 구도체 기준으로 하면 4 파이 R의 제곱분의 M. 그래서 얘가 뮤 곱하기 H 그러다 보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게 자속 밀도니까
그렇죠? 뮤h라고 하는 거 맞으니까 되고 3번에 있는 B2 자율 뮤s라는 걸 만들었는데 걔는 뮤s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좀 볼게요. 1 플러스 뮤제로분의 카이라는 게 있으니까 카이라는 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었던 카이라고 하는 자화율은 뮤제로의 뮤s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번하고 3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얘를 전개 한번 할게요. 뮤제로 곱하기 뮤s면 뮤가 될 거고, 뮤에다가 마이너스 하기를, 이 두 개 곱해서 뮤 한 거예요. 뮤제로 곱하기 뮤s, 마이너스 하기를 뮤제로가 카이와 같다. 그럼 결국 뮤라는 거는 카이 플러스 뮤제로와 같다. 1번도 얘기가 되겠죠. 그럼 3번에 있는 B2 자율 뮤s만을 좀 찾아내시면 되는데, 뮤s라고 하는 B2 자율이 들어가는 부분을 카이가 들어가는 거랑 같이 만들어라?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럼 요거 갖고 다시 한번 넘기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넘어가면 뮤제로분의 카이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는 뮤s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B2 자율이라고 하는 뮤s는 뮤제로분의 카이 플러스 1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7가지씩 만든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카이라고 하는 자화율을 가지고 비자화율이 뮤제로분의 카이거든요. 그럼 비자화율이 뮤제로분의 카이가 B2 자율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B2 자율은 비자화율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다. 조금 다른 형태지만 다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죠. 반지름이 2m 그리고 3m인 절연 도체구의 전위를 5V와 6V로 한 후에 가는 도선으로 두 도체를 연결했다.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다. 두 개의 도체를 접속했다라고 하면 병렬로 본다 했고, 그때 공통전위 V는 C분의 Q인데 병렬 접속이기 때문에 C1 플러스 C2분의 Q1 플러스 Q2라는 식을 쓰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C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C, 구도체, 도체 9니까 C1은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 반지름 2로, C2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반지름 3 해서 C1 더하기 C2 부분을 공통이 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로 묶은다 하면 2 더하기 3 해서 C값 만들고요.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Q1이라고 하는 거는 C1 곱하기 V1과 같으니까 C에다가 V5V를 곱하면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냥 곱하기를 4파 입실론 제로 2 곱하기 5에서 10 이렇게 하고요. Q2라고 하는 것도 C2 곱하기 V2인데 C2에다가 V2 곱하면 6, 3, 18 4파이 입실론 제로에 18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두 개 더할 때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걸로 묶어야만 계산이 편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앞에다가 곱하기 안 하고. 그럼 얘네 약분시키고 5분의 28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5, 5, 25. 3 남으니까 35, 6에 30. 5.6V다라는 거죠. 5.6V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였고 14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네요. 자, 14번. 동일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유공간 시에는 15N이 되고 어떠한 유전체 속에서는 3N이 됐을 때 비유전율을 계산해라.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미 교재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유공간상의 진공상에서 힘은 4파이의 입실론 제로에다가 R제곱분의 Q1, Q2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Q제곱 이렇게 계산한 게 15N이라는 거고요. 어떤 공간에서 유전체 속에서라면 4파이의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에다가 R제곱분의 Q1, Q2, Q의 제곱한 게 3N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입실론 S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얼마? 15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입실론 S분의 15의 크기가 3과 같으니 입실론 S라고 하는 비유전율은 3, 5, 15,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다라고 하는 1번을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지요. 아, 쌤, 근데 이게 잘못 나온 게 있어요. 이건 좀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입실론 S라고 하는 녀석의 비유전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입실론 S. 그럼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입실론 S는 단위가 없죠. 페라퍼미터라는 단위가 존재하면 안 되죠, 실제로.
이런 게 없어야 되죠. 왜? 갑자기 보니까 있네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실론 자체의 단위가 FM이다 라고 하는 페러퍼 미터를 쓰는 거고요. 진공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가 페러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페러퍼 미터인데 요놈아도 페러퍼 미터라면 단위 자체가 페럿의 제곱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S라고 하는 비유전율은 비례하는 상수예요. 비례 상수. 상수는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페러퍼 미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출판사에 요청해가지고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책에 혹시라도 있다라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푸셔야 되고, 만약 시험장에서 이 14번 같은 걸 만나셨어요. 이의 제기를 못하죠. CBT 시험 중에 선생님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해봤자 감독관 선생님들은 이걸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1번 찍고 오셨어야 돼요. 그죠? 그래 놓고 나와서 이제 막 그게 글 쓰는 거지. 문제를 왜 이렇게 내셨습니까? 저 헷갈렸잖아요. 이렇게. 1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전체에서 변이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은 뭐냐? 자, 이 변이전류라고 하는 걸 보통 ID다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단위는 암페아예요. 그럼 이것은 변이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변이전류 밀도가 암페아 퍼 제곱미터인데 면적에 해당하는 제곱미터를 곱하면 암페아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변이전류를 만들려면 변이전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라운드 T에 라운드 D다.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를 토대로 만든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 예를 들어서 직선도체의 전류가 요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면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자, 앙페르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강자성체의 특징이 아닌 걸 찾으라고 합니다. 강자성체라고 하는 건 B2절 뮤S가 1보다 대단히 클 때를 강자성체라고 하고 종류는 철리코망, 철리코까지만 외우죠. 철, 니켈, 코발트까지만 외우고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구를 갖는다. 또 고투자율을 가지고 있다. 또 자기포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 히스테리시스 특성 곡선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수업 시간에 이걸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자고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하면 히스테리를 부른다 이렇게 했죠. 자고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하면 히스테리를 부리더라. 뭐 자구라고 하는 건 자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역을 갖는다는 거고 뮤S가 1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전체 뮤값이 대단히 커지는 고투자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건 와전류 특성이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공기 중에 놓인 도체구의 전위가 60kV라고 했을 때 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4kV/cm였다면 도체구에 대전된 전하량은 어떻게 될 거냐? 전위가요. 구도체에서 전위를 구하는 부위가 4파이에 입실론 제로 R분의 Q거든요. R분의 Q. 근데 요게 60kV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든 거고 도체 표면의 전개, 이 구도체 표면 전개 2라고 하는 거는 4파이에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Q가 되는데 요게 4kV/cm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총 전하량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위에서 하나 풀어볼게요. 위에서. 요 식에서 Q 값을 하나 구한다면 Q는 4파이에 입실론 제로 R 곱하기 60 곱하기 k로니까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걸 요 Q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4파이에 입실론 제로에 R 제곱분의 Q 대신에 만들어낸 거. 4파이 입실론 제로 R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3승을 했더니만 요게 4 곱하기 10의 위에 거 먼저 요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4kV/cm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4 곱하기 10의 3승, 아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야죠. 그래갖고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 없애고 R이랑 R을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R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아니 Q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나오나? 이 값을 그냥 그대로 계산하겠네? R을 구해서 계산을 했었겠네요. R을. 자,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약분됐고 약분됐고 약분됐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여기는 선생님 그냥 10의 5승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R 곱하기 4 곱하기 10의 5승이 6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R이라는 값을 계산해 보면 R은 4 곱하기 10의 5승분의 6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일은 4 그러면 20, 4, 5, 20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거리가 나와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거리니까 전압 Q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한 번 더 요 R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겠네요. 그럼 마무리 여기다가 한번 가지고 올까요? 좀 이렇게 길어지지? Q라고 하는 전압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니까 쿨롱 상수 이용해서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R이라는 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하기를 60 곱하기 10의 3승이 있었죠? 요거 살짝 지우고 60 곱하기 10의 3승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요 결과를 계산기로 누르면 뭔가가 나올 건데 그 결과가 곧 1 나온다고 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온 1 마이크로페럼. 마무리 계산하시려고요. 애초에 마이크로 환산하려고 10의 6승을 곱해서 하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정답이 1이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좀 풀이를 복잡하게 오기는 했는데 그냥 제가 쓰다 보니까 쓴 거대로 풀려면 이 방법이 가장 낫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 모양을 만드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한 얘기인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면 횡축을 자계, 종축을 자속 밀도라 하고 횡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증가하다가 포화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말하고요. 이때 종축과 만나는 점이 잔류자기. 이 잔류자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2번을 19번의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이거는 배율기 아니면 분류기잖아요. 근데 류자를 포인트 잡기로 했죠. 그래서 전류계가 분류기, 전압계가 배율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전류계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항을 직렬로 놔봤자 전류가 안 떨어지니까 저항을 병렬로 추가하는 거고 배율기는 전압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항을 직렬로 놔야 분배 전압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배율기는 전압계와 병렬 아니죠. 직렬 접속이 되는 거니까 1번 땡이고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20번 문항까지를 풀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억에 의해서 보거나 문제라 선생님들이 보셨던 거랑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 맞아 나 저거 나왔었어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풀어드리는 거고 적어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1년도 이외에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구나. 나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